자, 얘들아, 이제 다음 주가 6평입니다. 6평 때 실력만큼 중요한 건 시험 운영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긴장감만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 당일은 더 불안하고 당일은 좀 더 긴장될 수 있단 말이야. 그 긴장감을 잡기 위해선 체계가 필요합니다. 체계. 그냥 이런 체계를 준비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 흔들릴 수 있다고. 왜 등급이 막 왔다 갔다 하겠어. 그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 순간 하얘져 머리가. 그 뭔가 말리게 된다 싶으면 운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실력 발휘를 잘하려면 체계를 챙겨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파본 검사 시간 딱 줬을 때 넘기면서 이제 뭘 해야 돼? 파본을 확인하면 바보팅탱탱이야. 너무 빨리 넘기면 안 돼. 왜냐면 빨리 잠깐만 못 봤다 다시 돌아가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천천히 뒤로 넘기면서 가야 되니까 싹 이 정도로 천천히 넘길 때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를 좀 크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순서는 기본 원칙이 있어. 자신 있는 걸 먼저 풀라고 쌤이 항상 강조하지. 자신 있는 거 먼저 봐야 돼.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쌤, 조삼모사 아닙니까? 왜냐면 먼저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잖아요. 아니 나중에 하면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그때 자신 있는 거 빠바박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요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자신 있는 걸 먼저 하지 않고 자신 없는 걸 먼저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뇌가 일단 예열이 안 돼 있잖아. 1교시의 첫 번째 아니니 이게? 근데 내가 자신 없는 걸 먼저 들어가. 그러면 일단 에너지를 여기서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게 된다고. 거기다가 자신 없으니까 잘 풀 수 있겠어? 기세가 꺾인단 말이야. 그러면 꺾인 채로 일단 시작을 하게 돼요. 에너지를 여기다 많이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실제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럼 뒤에 가면 걔를 정말 잘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어이없는 실수가 터져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신감 없는 걸 먼저 한다? 이거는 최악의 악수라 보시면 돼요. 무조건 자신 있는 거 먼저 해야 돼. 일단 자신 있는 걸 먼저 하면 역으로 말하면 자신 있는 걸 먼저 한다. 일단 기세가 올라간다고. 모든 건 다 기세야. 일단 기세가 앞에서 쫙 잡아줘야 흐름을 탄단 말이야. 일단 앞에서 선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선점을. 결국 이 시험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많이 맞춰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럼 앞에서 많이 맞춰놔야 돼. 그래야 뒤에서 좀 더 고민의 시간을 내가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일단 자신감 있는 거 무조건 먼저 한다. 쭉 들어간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파본 검사할 땐 기본적으로 순서를 결정하시는 거야. 쭉 넘기면서 낯선 비연계 지문이나 내가 좀 어렵게 생각한 세트는 그래서 후순위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우리 작품 일단 연계 요것도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 일단 현대시는 연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현대시는 사실 생각보다 연계 별로 안 중요해요. 연계 하나 비연계 하나 나올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좀 높긴 하지만 연계면은 어떨 것 같아? 되게 반가울까? 반갑다 연계가 의미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은 내가 연계냐 익숙한 작품이냐? 익숙한 작품이면 좋지. 근데 좋은 이유가 뭐야? 반가워서가 아니라 좋은 이유가 뭡니까?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래별 독해법을 로딩하는 시간이 파본 검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쭉 넘길 때 우리한테 연계보다 더 중요한 건 갈래를 봐야 돼. 특히 고전의 갈래를 보셔야 돼요. 그럼 쭉 넘길 때 고전 시간에 강호 시가가 나왔어. 그럼 이제 쭉 넘기면서 이제 제목이랑 뭐 보기랑 쭉 볼 때 싹 볼 때 보기에 한 첫 줄 두 줄 보면은 갈래만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갈래 강호 시가가 나왔어. 그럼 머릿속에 뭘 로딩해? 어차피 많은 생각은 불가능해. 뭘 보셔야 됩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키워드 중심. 그럼 강호 시가니까 자연 좋단데 공간과 대상을 쪼개자. 유배 애정 시가야 임미세야. 임을 기준으로 쪼개면 돼. 그런 생각을 여기서 세팅을 하라는 거야. 갈래를 보셔야 됩니다. 요 정도를 내가 대략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명확하진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범주를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본 검사 시간 안 준다 그러면 시작했을 때 쭉 넘긴 다음에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전체를 잡지 않으면 깜깜이로 시험을 시작했을 땐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시간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흐름을 잡고 시작하는 게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자, 시험장에서 이제 요거 까먹으면 안 돼. 시험을 보다 보면 좀 불안하거든. 근데 불안할 때 잘못하면 말리면 사실 시험은 끝이잖아. 80분이 생각보다 되게 짧은 시간이지. 그리고 아마 80분이 아닐걸? 왜냐면 80분은 기계적인 시간이에요. 심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시험이야. 근데 긴장하고 압박감 느끼면 훨씬 더 짧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80분보다 좀 적어요. 자, 일단 손절의 미학을 잘 활용해야 된다. 버리는 연습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6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편해. 어렵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약간 쉽다? 괜찮잖아. 어렵다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수능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수능이 변별력을 갖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6평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어차피 다
다 어려워. 그래서 상대평가라는 거 까먹지 마.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어차피 괜찮다고. 그러면 다만 막혔을 때 여기서 계속 말리면 안 된단 말이야. 즉시 이동하세요. 얘가 기준을 딱 정해. 한 번 고민한다. 두 번 고민한다. 안 보인다. 빨리 보류하고 빨리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머지에서 오히려 내가 시간을 세이브하고 나머지 문제 더 많이 맞힐 수 있어요. OMR 막힌 거 언제 하니? 막판에 이렇게 쭉 약간 손 떨릴 수 있어. 중간중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환기의 시간을 갖는 거야. 그러면 불안감도 좀 내려가고 내가 다음 접근을 할 때 무슨 생각하고 접근하지라는 걸 조금 준비할 시간도 한번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타임 어택, 요거 정말 중요한 게 현역들. 이거 잘 봐야 돼. 타임 어택, 시계 챙겨가지. 그러면 시계를 챙겨가는 이유는 시간을 보려고 하는 거야. 시간의 안배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인 시간 안배는 처음부터 정하고 들어가잖아 우리가. 문학은 보통 25분을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고 독서는 이제 뭐 35분, 여기서 뭐 1, 2분, 2, 3분 왔다 갔다 하겠지? 이렇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독서론과 선택과목 합쳐서 한 15분 뭐 가지고 들어갑니다. 영역별로 애들 보는 것보다 세트별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영역별로 보게 되잖아? 잘 생각해봐. 마지막 지문이 내가 계획한 시간이 남아있어? 웬만하면 안 남아있어. 웬만하면 반도 안 남아있어요. 왜냐?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건데 내가 25분 동안 풀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시간이 팽창한단 말이야. 그럼 한 세트를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지 못해. 계속 시간은 약간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마지막 세트는 거의 시간 반도 안 나면 기둥 세워야 돼, 마지막은. 근데 세트별로 쪼개잖아? 훨씬 내가 심리적으로 타이트하게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트 끝날 때 4분. 다음 세트 일단 7, 8분 나는 무조건 들어가자. 이렇게 접근해야 훨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득점 가성비를 먼저 확보해라.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땡겨놔야 돼, 점수를. 빨리 땡겨놔야 돼요.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내가 독서가 조금 약한 편이야. 뭐 독서를 잘하면 그냥 자신 있는 것부터 가시면 되고요. 내가 독서가 좀 약한 편이야. 그러면 자 독서론 빼고 단일 지문 그리고 복합 지문 있잖아. 이 중에 뭘 먼저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일까? 점수 땡기는 데 있어서 단일 지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단일 지문은 애들 이거 9점짜리잖아. 얘 9점짜리잖아요. 얘는 지문이 2배잖아. 근데 얘 몇 점짜리야? 얘가 18점이면 똔똔이야 어차피. 근데 얘는 13점밖에 안 돼. 점수가 훅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보통 단일 지문에서 만약에 막히면 자 요거 내가 요거 하다가 뒤에 게 2개가 다 말린다? 그러면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독서가 약해? 근데 인문을 졸라 잘해? 그러면 가나주 주제통합형이 인문이 나왔어. 그럼 인문 먼저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좀 독서가 좀 약한 편이다. 그러면 단일 지문 먼저 공략하는 게 전반적으로는 운용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 복합 지문 좀 부담스러운 게 문제가 많잖아. 근데 이 많은 문제도 퉁치지 말라는 거야. 이 문제 쪼갤 수 있지 않아요? 부분 방어 전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합 지문은요. 예를 들어 가 읽고 즉답형 빨리 해결해 놔야지 먼저. 가를 읽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많이 있잖아. 거기다가 문제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유형이 다양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들어가는 유형들이 있어. 뭐가 있어?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빨리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앞 뒤에 답이 있잖아. 시간이 부족하다? 얘는 앞 뒤에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치불일치 못 풀어요.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풀 수 있잖아 그냥. 비판의 지점으로 적절한 것은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되잖아. 이런 문제들을 적극 공략해야지만 최대한 많이 맞힐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 유형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 나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를 내가 먼저 공략할 것인지를 또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독서 한번 정리하자. 독서는 1문단 잘 구해야 된다. 알지? 1문단 여기서 결정돼요. 1문단에서. 일단 주인공 찾고 중심화자 찾고 끝까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누군지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거야.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끌고 가는 정보가 얘가 주인공이잖아. 얘를 잡고 쫙 끌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의 칸트 있잖아. 칸트. 사실 칸트 지문은 이거 끌고 가지 않으면 막 이것저것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하나밖에 얘기 안 한다고 끝까지.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에 잡혀 있어야 어떤 정보가 나와도 연결해서 처리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잡고 끝까지 쭉 가야 되고 1문단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동일 의미를 내가 무조건 연결하면서 읽어나간다. 이거 지금 계속 우리가 연습 중입니다. 동일 의미를 쭉쭉 붙여나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단어가 떠다녀. 근데 사실은 걔네들은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일 거란 말이야. 연결하셔야 됩니다. 동일 의미 연결. 요거는 쌤이 강조한다. 개념 정의. 개념 정의. A는 이것이다. 이것인 A. 얘 무조건 봐야 돼. 얘는 출제 받칩니다. 일단 첫째, 이 자체를 그냥 출제해요. 선택지에. 둘째, 개념을 정의해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야. 이 단어를 모르면 연결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개념 정의된 이 문장 자체는 가장 중요하다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일단 집중해야 돼. 얘는 급하게 넘어가면 안 돼. 얘를 짚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과 결과의 표지. 기본이지 이거는. 이건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면, 경우, 때, 시, 따라수록, 만. 얘네들 분명히 손 들고 있을 거거든. 손 들면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나야 나! 막 이렇게 할 거야. 나야 나. 그리고 얘 앞에 있는 게 원인, 조건. 얘 뒤에 있는 게 결과. 얘는 출제 밭이 아니에요. 얘는 출제의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지 순례로 와야 돼. 그래서 면경호 떼시 따라서 까먹지 마세요. 얘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리고 일단 다이렉트 문제. 자, 아까 A 기억의 이유, 뭐 비타민 K의 기능, 반박의 이유 이런 것들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시간을 왜 땡길 수 있냐? 나머지 선택지는 다 뭡니까? 판단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답은 이미 하나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답을 생각하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때 중요한 건 속도를 여기서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문제는 무조건 속도예요. 속도. 답을 생각하고 다이렉트로 간다. 정확한데 진짜 빠르게 푼다. 이게 좀 붙어줘야 어느 정도 속도를 내가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얘들 6평에서. 너무 중요한 시험이잖아. 그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최선은 다해야 된다고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가면 어떡해. 적절해서 시간을 팍팍 당겨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문학은 어디서 시간을 당겨야 됩니까? 서술상 특징을 공략해줘야지 이제 서술상 특징 문제 나올 텐데 일단 서술상 특징 문제는 독해 끝나면 답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시간 당겨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자 여기 A로 묶여있어. 그러면 일단 영순위, 얘들 출제 포인트 영순위 뭡니까? A로 묶여있든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현대소설의 첫 번째 문제가 되든 일단 영순위, 시점 중에 초점화. 얘 좀 중요하게 기억해라. 1순위 뭡니까? 묘사, 그치? 2순위 뭡니까? 대화. 일단 대화 중에서도 대화에 의도. 대화 나오면 일단 의도 한 줄 찾고 이 연습 많이 했어. 의도 한 줄 찾고 나머지 말하기 전략이다. 전략. 보이면 보고 아니면 팩트 체크해라 나중에. 세 번째. 요약 제시 봐라. 요약 제시. 요약 제시는 이 사람의 생애를 확 압축해놨잖아요. 요약 제시 봐라. 요약 제시 많이 나온다. 네 번째, 회상 혹은 고전소설이야 서술자의 개입. 이런 거 보이면 미리 체크해놔라. 물어보는 게 뻔하다. 일단 평가원이 뻔하게 물어보는 건 잘 살려야 돼. 거기서 속도를 팍팍 당겨주는 거야. 표현법 문제는 이거 좀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 이 표현법 문제라고 하면 표현법을 찾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거 조심해라. 표현법 문제 시간 날리면 돼. 왜냐면 표현법은 이렇게 생겼잖아. 전반부는 표현법, 후반부는 의미와 효과야. 그럼 표현법 문제니까 빨리 막 감각적 이미지 찾으러 가야 되나? 서리법 찾으러 가야 되나? 아니요. 뒤에 걸 먼저 알려야지 항상. 의미와 효과가 틀리면 앞에 거는 시간 낭비라는 거야. 그리고 기능과 소재 문제, 요런 데서 시간 땡기는 거야 문학은. 편지의 기능, 꿈의 기능, 조력자의 역할, 다이렉트 선제 타격 하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일치불일치. 나머지 일치불일치는 어떻게 해줘? 일치불일치 팩트 체크 해줘야 되니까 좀 더 적절 핵심을 묻는 문제들을 빠르게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심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학은 방금 테스트 풀 때 이제 봤겠지만 보기 문제가 있잖아요. 보기를 연결하자는 거 누구나 다 알아 이제.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안 되는 이유가 뻔해. 왜 안 되냐? 보기를 통째로 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보기는 무조건 자르셔야 됩니다. 쪼개야 돼. 덩어리를 세네 덩어리로 쪼개야 됩니다. 왜 세네 덩어리야? 지금까지 평가원이 다 세네 덩어리였으니까. 이 정도로 쪼개시면 돼요. 현재 상황은 실현의 상황이야. 그러나 상징적 소재를 통해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건 실현이네. 얘는 상징적 소재네. 얘는 극복 의지네. 매칭이 가능하다 이거야. 통으로 보면 안 되고 쪼개면서 가야 됩니다. 한 세네 덩어리 나올 거예요. 쪼개놓고 빨리 매칭하는 게 보기 문제. 일단 소설은
아마 이제 소설에서 시간이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문장을 다 읽는 게 소설을 잘하는 게 아니다. 이걸 다 기억 일단 못할 뿐더러 다 기억하니까 소설 문제 잘 푸는 사람들이 이걸 다 기억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야.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기억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중요 정보는 모든 문장이 아니야. 뭐 옷을 입을 때 뭐 치마 입고 저고리 입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크게 봐야 돼, 크게. 중요한 건 두 가지다, 딱 소설은. 인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중요해요. 인물은 아주 섬세하게 보셔야 돼. 인물 간의 관계, 시작할 때 관계 안 잡히면 일단 독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인물 간의 관계는 자세히 봐야 되고요. 인물의 캐릭터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인물의 심리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건 인물이야. 근데 사건은 어떻게 봐? 사건은 크게 봐야 돼. 크게 봐야 돼. 크게 봐야 돼. 그리고 사건은 시간이 바뀔 때, 공간이 바뀔 때, 그래서 사건을 머릿속에 크게 정리를 해야지만 오히려 일치불일치 훨씬 잘 풀어낼 수 있어요. 자세하게 보면 일치불일치 잘 푸는 게 아니야. 크게 봐야 어디로 가야 될지 확인하고 빠르게 팩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치마 입고 저고리 입었는지, 저고리 입고 치마 입었는지 뭐 이런 거잖아. 팩트체크를 하셔야 돼요. 팩트체크를. 느낌으로 가시면 절대 안 돼. 그러려면 작품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읽어줘야 돼. 크게 본다? 발화가 나온다? 그럼 발화는 핵심, 의도 찾고 넘어간다, 빨리. 그다음 물어봤을 때 빠르게 팩트체크한다. 이런 전략들이 있어야 소설만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잘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디테일은 팩트체크야. 팩트체크하려면 사건은 크게 봐라. 이게 문학이에요. 선택 과목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선택 과목은 특히 화작, 매체 어때? 기계적으로 들어가야 돼. 기계적으로. 문제가 뭘 묻는지는 그 위치에서 변하지 않아, 걔네가. 그러면 화작을 열었을 때 내가 첫 번째 세트, 화작, 주로 발표 아니면 강연이 90%잖아. 그리고 1번 문제, 2번 문제 뭔지 안 바뀌지. 기계적으로 준비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체도 맨날 대화인 척 하는데 대화 아니잖아, 걔네들. 대화 아니라 걔네들 토의하는 거잖아. 아이디어를 봐야지. 아이디어를 포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내용적인 측면이고 형식적인 측면 따로 또 체크해줘야 되잖아. 형식적인 측면. 자료를 보내는지 화상통화를 하는지 이런 형식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묻는 게 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매체와 화작은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반응 속도를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유형을 알고 들어가는 얘기야. 알란 얘기는 그냥 기출 여세요. 문제 유형 보세요. 이 문제 접근한 방식을 시뮬레이션 돌려. 그걸 좀 익숙하게 만들어. 안 바뀌니까. 그리고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언내를 선택한 학생들은 보통 열었을 때 선택 과목 먼저 하는 학생들 많은데 지문형보다는 단답형을 먼저 하는 게 좀 좋다. 왜냐? 예열하면서 단답형은 답이 빡빡 나오니까 걔를 좀 먼저 보고 매체 풀고 마지막에 지문형 보고 공통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 굉장히 효율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문형을 처음부터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정보량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앞부분에서 좀 이게 예열이 된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면 좀 흔들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문을 좀 마지막에 푸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화작과 언매 공통인데, 화작과 매체 공통인데 선택지를 봤어.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을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럴 때 함정을 잘 생각해야 돼. 얘도 맞아. 얘도 맞아. 주로 화작은 이게 마지막 문제가 이래요. 얘도 맞고 얘도 맞아. 답이 안 보여.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둘의 인과를 따지셔야 됩니다. 이 인과가 잘못돼서 얘가 틀리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선택지 진술의 인과 오류를 꼭 생각하고 확인해라. 오케이? 자, 당연히 선택 과목도 안 보이면 보류하고 넘어가야 돼. 이번 유평은 결과는 아니에요. 점수가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최대치로 나의 실력을 끌어내서 확인하는 시험이 유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 내가 기존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되고, 내가 어제보다 훨씬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유평의 점수 나오면 아쉬울 수 있어. 내가 보완할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 걔를 보완하면 되는데 시간이 충분해, 수능까지. 그러니까 이제 유평은 최선을 다하고 오면 된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너무 떨리면 나비 자세 기억하지? 나를 토닥이면서, 자, 너무 떨리면 나비 자세 하면 약간 좀 완화됩니다. 자, 그렇게 유평은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고 오도록 하자.